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멜로 미스터리 탄금의 달콤 쌉싸름한 결말 분석이란 제목의 미국 매체 타임즈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부유한 상인 가문에서 사랑받은 아이였던 홍랑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복 여동생 제이, 어머니 민여이, 아버지 심열국은 슬픔에 잠기고 상단의 미래는 불투명해집니다. 12년 후 오랫동안 사라졌던 홍랑으로 의심되는 한 남자가 돌아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 탄금은 마치 아나스타샤와 같은 설정입니다. 미스터리와 음모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탄금이 복잡하고 감정적인 시청 경험을 선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장다혜 작가의 소설 탄금 금을 삼키다를 원작으로 한 이 최신 넷플릭스 드라마는 집착, 슬픔, 복수를 주제로 삼아 등장인물들이 4명과 주변 세상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치 서로 교차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 줄거리에서 가끔씩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길은 슬프고 시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홍랑은 조선의 큰 상단의 후계자입니다. 8살 때 실종되고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 민여이는 슬픔에 잠겨 미쳐버립니다. 그의 이복 누나 제이는 깊은 슬픔에 잠겨 오랜 세월 동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사이 제이의 아버지 심열국이 상단의 임시총재로 나섭니다. 그는 홍랑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무진을 입양하여 후계자로 훈련시킵니다. 이 가문의 소식은 조선 전역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기꾼들이 후계자로 위장하려 애썼습니다. 12년 후 자신을 홍랑이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청년이 나타나 가장 먼저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선의는 사라지고 의심만 남습니다. 제이는 동생이 정말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동생이 주장을 입증할 답을 찾는 동안 홍랑은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비극 중 하나는 우리가 꿈꾸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거부당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일깨워 줍니다. 탄금에서는 상실과 슬픔에 대한 이해가 작품 전반에 걸쳐 빛나며 모든 길은 어떤 형태로든 안도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등장인물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는 그 형태가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궁극적인 해방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탄금을 시청한 초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출연진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자막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역사 드라마에서 자주 겪는 문제인데 독특한 대사 방식에 있어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번역은 항상 형편없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대화의 일부는 이해할 수 있고 번역이 틀렸을 때도 알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엉터리 자막에 의존해야 해서 답답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멋지고 시각적으로도 정말 놀랍습니다. 한복을 입고 검을 휘두르는 이재욱은 영원히 전설로 남을 거예요. 환원 장욱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한국 드라마였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3화를 시작했는데 이 장면에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홍랑이 남자를 밀어내는 절벽 장면. 그는 환원 시즌1에서 악당을 연기한 사람이었으며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은 무덕을 그야말로 장욱이 잠깐 복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해요. 절벽 장면은 저도 비명을 질렀어요. 환원과 배우들이 겹쳐서 더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뒤틀린 시적인 복수극 같은 느낌이었어요. 탄금이 강렬한 반전과 감정적인 비트로 저를 계속 끌어당기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장르가 정말 잘 어우러져서 사극, 스릴러, 미스터리, 로맨스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탄금은 미스터리와 깊은 개인적 비극이 뒤섞인 우물하고 광활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노골적인 공포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포를 능숙하게 구축합니다. 연예의 잔혹함부터 제이, 무진 그리고 홍랑이라고 주장하는 남자 사이에 끓어오르는 전쟁까지
공기 중에 무언가가 썩어가는 듯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모든 등장인물은 말하지 못한 진실과 묻힌 상처를 지니고 있으며 압박감이 고조됩니다. 케미는 짜릿합니다. 제이는 강인하면서도 연약하고 이성과 감정적 갈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홍랑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하고 차분하지만 진정한 부드러움의 순간들이 드러나려 합니다. 무지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비극적인 인물로 조용히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이 드라마는 성공작입니다. 조선에서 가장 큰 저택으로 여겨지는 민씨 가문의 호화로운 대저택부터 어둡고 고요한 숲과 촛불이 켜질 때까지 탕금은 감정적인 투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합니다. 한복 디자인, 장신구 소품들은 섬세하게 큐레이션 되었으며 특히 조보아는 우아함으로 화면을 장악하며 드라마에 세련되면서도 잊히지 않는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액션, 멜로, 서스펜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야심차게 융합하려 애썼지만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날카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한 초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은 주제의 다층적인 구성으로 보완합니다. 계층적 분노, 성억압, 정서적 소외 그리고 묻힌 트라우마가 모두 수면 아래에서 끌어오릅니다. 탕금은 빠르게 전개되는 스릴러가 아니다. 고요하고 으스스한 침묵, 그리고 서로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덕적으로 모호한 인물들까지 드라마는 끊임없이 끌어오른다. 무언가 어두운 것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두 에피소드는 숨이 멎을 정도로 재밌었어요. 장르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최대한 몰아서 볼 거예요. 조재훈이 있다. 얌전히 있어야지. 벌써 악당 분위기가 느껴져. 김재혁은 진짜 배우의 정의에 100% 부합하는 배우예요. 화면 존재감은 좀 떨어지지만 마지막 회에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드라마 전체를 휩쓸었어요. 그의 연기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OST 너무 좋아요. 1화 끝냈어요. 이제 여기 한복 입은 거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오마이갓, 환원 이후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는데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슬픈 결말 때문에 이걸 나쁘게 평가하거나 아예 보지 않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유치하고 어리석은 짓이니까요. 그냥 가장 으스스한 로맨틱 코미디만 보세요. 모든 에피소드가 나왔고 지금까지는 정말 좋아요. 1회를 끝냈는데 좋은 시작이네요. 댓글 반응 잘 보시나요? 초반이지만 외신의 평가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의 반응을 따라가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